에이저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간단한 그리드 루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쉐이더 노드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새 파일을 시작하고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뒤에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합니다. Shift A로 Add 메뉴를 열고 메쉬에 플레인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숫자 패드에 7을 눌러서 탑 뷰로 전환합니다. 홈키를 눌러서 확대하고 이 상태에서 Ctrl S로 파일을 적당한 경로에 저장합니다. Ctrl S. 파일의 이름은 grid A로 하겠습니다. 엔터, 클릭. 3D 뷰포트에 귀퉁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서 모양 변화하는 거 확인하시고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이 정도로 분할합니다. 우측 영역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꾸고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습니다. 좌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T를 눌러서 툴바를 닫고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렌더드로 변경합니다. 플레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기본 제공되는 머티리얼로 바꾸고 머티리얼의 이름도 grid A로 바꾸겠습니다. 프린서플드 BSDF 노드를 삭제하고 Shift A, Add 메뉴, 인풋에 텍스처 코디너스를 클릭해서 추가하고 UV를 머티리얼 아웃풋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UV 좌표계의 U는 X 좌표, 레드, V는 Y 좌표, 그린에 해당합니다. 좌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엽니다. 아이템 탭의 디멘션스에서 플레인의 치수를 확인해보면 X와 Y 모두 2m입니다. 다시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습니다. UV 좌표계는 치수와 관계없이 좌측 하단이 0,0, 즉 좌표계의 원점이고 우측 상단이 1,1입니다. 이번에도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X와 Y를 분리하겠는데요. 우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신 다음에 Shift A로 Add 메뉴를 열고 벡터에 매핑을 클릭합니다. 추가하시고요. 다시 Shift A, 컨버터에 Separate XYZ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Separate XYZ에 X가 머티리얼 아웃풋에 서피스 연결되었고요. 좌측 영역의 플레인에서 X 좌표가 0에서 1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핑 노드에 스케일 X를 클릭한 뒤에 아래로 드래그하고 O, 엔터. XYZ를 모두 O로 변경합니다. UV 좌표기에서는 Z 좌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Z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좌측 영역의 플레인에서 X 좌표는 0에서 5까지 변화하는데요. 우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Shift A, Add 메뉴에서 컨버터에 Mass를 클릭합니다. 오퍼레이션을 라운딩에 프랙션으로 변경하고 프랙션을 Separate XYZ 뒤에 추가합니다. 플레인을 살펴보면 X 좌표의 정수 부분이 무시되기 때문에 0에서 1 미만까지 소수점 아래 숫자의 변화가 5번 반복됩니다. 프랙션을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복제한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Comparison의 less than으로 변경합니다. less than은 입력된 A 값이 B의 threshold 미만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출력합니다. less than을 fraction 뒤에 추가합니다. 좌측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X의 값이 threshold 0.5 미만인 구간에서 1,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 0이 되는데요. threshold의 값을 0.2 엔터, 이렇게 0.2로 줄이면 흰색 선이 그만큼 가늘어집니다. 자, 지금 흰색 선이 좌우 대칭이 아닌데요. 이것을 좌우 대칭으로 만들려면 스레숄드의 절반,
그러니까 0.1을 X좌표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less than을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복제된 매스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add, 그러니까 덧셈으로 변경하고 아래에 있는 b 값을 0.1로 변경합니다. 이제 이 add를 separate xyz 뒤에 추가합니다. 이제 좌측 플레인의 흰색 선이 의도했던 대로 좌우 대칭이 되었습니다. less than의 threshold를 0.4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0.4 엔터. 좌우 대칭을 유지하려면 add의 b 값도 0.4의 절반인 0.2가 되어야 되겠죠? 0.2 엔터. 좌우 대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수정하려면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자동으로 수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Shift A, Add 메뉴를 여시고 인풋에 value를 클릭해 추가합니다. 다음에 아무 매스 노드, 제일 가까이 있는 add 노드로 하겠습니다. add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복제한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divide, 그러니까 나눗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b 값을 2로 변경하고요. value의 값을 0.2로 변경하겠습니다. 0.2 엔터. 그리고 value를 divide에 a에 연결하면 0.2가 b의 2로 divide 되어서 절반인 0.1이 됩니다. 자, 노드의 위치를 조정하고요. 이 값을 add에 b에 연결하고 value의 값은 less than의 threshold에 그대로 연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less than의 threshold에는 value의 값, add의 b에는 그 절반의 값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value의 값을 0.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0.5 엔터. 이렇게 value 노드에서 흰 선의 두께를 조정하면 그 절반의 값이 add의 b에 적용되면서 자동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작업을 Y좌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divide를 조금 위치 이동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dd부터 material output까지 4개의 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separate xyz의 y를 새 add의 a에 연결하고 value 노드를 less than의 threshold에 연결, divide를 add의 b에 연결합니다. 노드의 연결이 끝났으면 새 material output 노드를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자, 이쪽 material output 노드를 활성화하면 이쪽 경로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Y축 방향으로 흰색 선들이 표시되죠. 다시 위쪽의 X쪽 material output 노드를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X쪽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material output 노드를 원하는 곳에 두고 보고 싶은 경로 쪽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3D 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X와 Y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위쪽의 마지막 노드 2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Shift D로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된 less than의 오퍼레이션을 add, 덧셈으로 변경하고 X쪽의 경로를 A, Y쪽의 경로를 B에 연결합니다. 이제 add 뒤에 있는 material output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보시다시피 X와 Y를 더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좌측 영역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흰 선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더 밝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부분의 값이 1 더하기 1, 그러니까 2가 되기 때문입니다. add 노드에 클램프를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제한됩니다. 좌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하시고 홈키를 눌러서 다시 전체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렌더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하시고 현재 렌더 엔진이 EB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블룸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에 월드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하시고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완전히 블랙으로 변경합니다. 우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하시고
Shift A로 Add 메뉴를 열고 쉐이더에 이미션을 클릭해서 Add Node 뒤에 추가합니다. 컬러의 연결을 스트렝스로 이동하시고 컬러를 클릭한 뒤에 Saturation 1, Hue는 0.0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가 변경되었고요. 이제 스트렝스를 조금 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Add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한 다음에 복제된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Multiply, 그러니까 곱셈으로 변경합니다. 곱셈의 B 값을 3으로 변경하고 클램프는 체크 해제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된 Multiply 노드를 Add 노드 뒤에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렝스가 3배가 되어서 더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 편집을 마쳤고요. 이 상태에서 Ctrl S로 저장합니다. 좌측 3D 뷰포 영역을 대략 이 정도로 확장하고 Shift A, Add 메뉴를 여시고 카메라를 클릭해서 새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Ctrl Alt 숫자 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를 뷰에 정렬합시다.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여시고 아이템 탭의 로케이션에서 카메라의 Z좌표를 2.5m로 변경합니다. 다시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습니다. 카메라의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해서 여시고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확장한 다음에 바스바르 2를 1로 설정합니다. 바스바르 2가 1이 되면 카메라 시야 밖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좌측 영역에서 다시 플레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우측 영역을 패닝해서 매핑 노드와 밸류 노드가 보이도록 합니다. 이제 키프레임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을 위쪽으로 확장한 다음에 전체 프레임의 개수를 250개에서 240개로 조정합니다. 현재 프레임이 첫 번째 프레임인 것을 확인하시고 만약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니신 경우에는 단축키 Shift Left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쉐이드 에디터에서 매핑 노드를 클릭해 선택하시고 로케이션 X 위에 커서를 위치하신 다음 우클릭,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로케이션 X 필드가 노란색으로 변화하고 타임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 프레임에 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 X 필드의 노란색은 현재 프레임이 키 프레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임라인의 스타트 좌측에 있는 필드를 클릭해서 활성화하시고 241을 입력해서 241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프레임을 241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면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가 녹색이 되는데요. 이 녹색은 현재 프레임의 값이 키 프레임에 설정대로라는 뜻입니다. X 필드에 -20을 입력하겠습니다. -20 엔터. X 필드의 값을 변경하면 필드가 오렌지색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프레임의 값이 키 프레임 설정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X 필드를 우클릭하고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을 클릭해서 키를 추가합니다. 현재 프레임이 키 프레임이 되면서 필드가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매핑 노드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241번째 프레임에 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0번째가 아닌 241번째 프레임을 키 프레임으로 한 것은 첫 번째 프레임이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느려집니다. 다시 빨라지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중지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보관 방식이 비선형, 그러니까 베지어이기 때문인데요. 타임라인을 그래프 에디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홈키를 눌러서 전체가 보이도록 합시다. 다시 휠로 줌을 조금 조정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폴레이션 그래프가 베지어 곡선이기 때문에 x값이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x값이 일정하게 변화하도록 하려면 A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T를 눌러서 인터폴레이션 모드를 연 뒤에 리니어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폴레이션 그래프가 직선으로 변경되었고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면 변화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변경하는 작업을 매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디폴트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메뉴바에 Edit Preferences를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에 F-Curves 항목 아래를 보시면 디폴트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요. 현재 베지어로 되어 있죠. 이 베지어를 리니어로 변경합니다. 이제 디폴트 인터폴레이션이 리니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창 닫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를 다시 타임라인으로 변경합니다. 단축키 Shift Left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시고요. 쉐이더 에디터에서 밸류 노드를 클릭해서 선택한 뒤에 밸류의 값을 0.1.1 엔터로 변경하시고 필드 위에 커서를 위치하고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 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타임라인에 커런트 프레임 필드에 61을 입력해서 61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밸류의 필드에 0.7.7 엔터를 입력하시고 필드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신 뒤에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필드가 다시 노란색이 되고 타임라인에서 61번째 프레임에 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커런트 프레임에 121을 입력하고 엔터 121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전의 키프레임 두 개가 모두 노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현재 프레임인 121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키프레임들이 붙여 넣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커런트 프레임에 241 엔터 241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첫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한 뒤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241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의 굵기가 0.1에서 0.7로 반복해서 변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더 에디터에서 매핑 노드를 선택하시고 로테이션의 Z 값을 마이너스 4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애니메이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렌더링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하시고 프레임 레이트에서 30fp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아웃풋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렌더링된 영상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시고 영상의 이름도 그리드 언더바 A로 하겠습니다. Accept 클릭. 파일 포맷을 PNG에서 FFmpeg 비디오로 변경하시고 아래에 있는 인코딩을 확장해서 엽니다. 컨테이너를 MPEG-4로 변경하시고 아웃풋 퀄리티는 Perceptually Lossless로 변경하겠습니다. 렌더링 설정이 끝났으면 단축키 Ctrl F12로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방금 지정한 경로에서 완성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서 확인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